1부터 49까지의 홀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선택하여 각각 A, B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가 6의 배수가 되고 싶다. 6의 배수란 말은 뭐예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 더하기 B는 짝수이긴 해야 될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3의 배수인지까지만 생각하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3의 배수를 판정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예요? 합이 3의 배수여야 되니까. 나머지요. 정수의 분류 중에서 나머지가 0인 거랑 나머지가 1인 거랑 나머지가 2인 거랑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나머지가 0인 거 3이 있죠. 맞잖아? 짝수 그러니까 홀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선택하는 거니까 나머지 0인 홀수가 3하고 9하고 15하고 사실 개수만 알면 되는데 그죠? 이렇게 해서 45까지거든요. 그럼 8개가 가능해요. 이해되시죠? 1하고 7하고 13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 49에서 끝나요. 얘는 9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인 게 5하고 11하고 17하고 이렇게 가서 47까지 가능해서 얘는 8개가 가능하다 이거지. 그럼 필요한 홀수가 세팅이 됐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고르냐의 문제인 거죠. 이제 짝수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짝수를 만들려고 하면 나머지 1인 거에다가 나머지 0인 거 조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차피 홀수 홀수니까 아무렇게나 조합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3의 배수만 만족하면 되죠. 그러면 0, 0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수니까 1, 2도 3배수가 되죠. 그럼 1, 2를 고를 때가 9개하고 8개 맞니? 맞잖아. 근데 이게 지금 A, B의 순서상의 개수니까 위치 변경 두 가지. 그 다음에 0, 0인 거 2개 고를 때 이거요. 이러면 8 곱하기 7로 봐야 되죠. 얘는 위치 변경 못하고 이대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144 더하기 56 해서 답은 200까지가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3의 배수 판정할 때 방금 한 것처럼 정수의 분류 이용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94번 1, 2, 3, 4, 5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있고요. 이 카드를 3명의 학생이 남김없이 나누어 가질 때 가지고 있는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12 이상이 되는 학생이 없도록 카드를 나누어 갖고 싶다. 다섯 장의 카드를 3명한테 줘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12 이상이 되는 학생이 없어야 되니까 카드가 좀 큰 것들이 모이면 안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장도 가지지 못한 학생의 경우에 숫자의 합을 0으로 한다. 아무것도 안 봐도 되나요? 그러면 내 생각에 12를 넘는 상황이 12를 안 넘는 상황보다 압도적으로 적을 것 같거든? 그렇지 않냐? 일단 모든 경우에서는 3의 5제곱이에요. 졸라 크잖아요. 그러면 12 이상이 된 학생이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구분해보면 존재하는 경우가 더 적을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몰빵을 좀 해보자. 이게 뭐냐면 한 놈이 다 가져가는 경우예요. 그럼 한 놈은 얼마고? 15고 나머지는 0, 0인 거죠. 그럼 이건 세 가지가 있다고 봐야 되지. 왜냐면 누가 다 가져갈 거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뭘 쓰고 있냐면 12 넘는 숫자만 쓰는 거예요.
이러면 얘는 뭐예요? 14, 1, 0인 거죠. 14, 1, 0의 배치는 3팩토리알 6가지입니다. 이해됐죠? 마찬가지로 1, 3, 4, 5 역시 13하고 2니까 문제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고요. 6가지. 그 다음에 1, 2, 4, 5 얘가 딱 12인가요? 그죠? 예. 얘도 문제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6가지. 그런데 3, 4, 5도 있거든요. 얘도 12죠. 근데 이 3, 4, 5의 경우만 조금 따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 게 3, 4, 5면 한 놈이 3, 4, 5 가져갔으니까 이 1, 2를 가져가는 방법이 1, 2, 3, 4, 5 즉 아무것도 안 가져간 학생이 있는 경우와 1, 2, 3, 4, 5 모두가 적어도 하나의 숫자는 가져가는 경우가 있겠죠. 이거 어차피 두 가지로 처리하면 되고 3팩토리얼 하면 되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12 이상이 존재하는 모든 케이스 다 센 겁니다. 따라서 3의 5제곱에서 3, 6, 6, 6, 12 이거 빼시면 되죠. 그러면 243 마이너스 33이어서 답이 210이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낮아도 객관식 보기가 가이드를 잡아주잖아. 모든 경우의 수가 3의 5제곱 243이었단 말이야. 답을 봐봐. 죄다 200이 넘잖아. 그러면 12 이상이 되는 학생이 없는 걸 세는 건 되게 미련한 짓이지. 물론 객관식 선지가 없어도 아 내가 지금 구하려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만은. 예. 495번은 문제 수정 안 돼 있냐? 그대로야? 수정 되기를 기대했는데 진짜 수정 안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답이 16으로 돼 있긴 합니까 정답에? 나는 이게 수정이 될 것으로 기대했거든요. 16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답이 16이려면 기본적으로 서로 같은 축구공으로 보고 있는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경우의 수의 디폴트는 서로 다른입니다. 서로 같은이 아니에요. 축구공 10개를 시중에서 구하면 완전히 똑같은 거 10개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조금씩이라도 달라요. 그래서 서로 같은 조건을 주고 싶으면 서로 같은이라고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문제는 좀 잘못됐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같다 다르다는 표현이 없으면 뭘로 본다고요? 다르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같다고 보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서로 같은 축구공으로 해서 문제를 풀죠. 답은 16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수정해 주세요. 서로 같은 축구공이다 이렇게. 가방을 6개 이하로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분할은 가방의 개수로 하면 되겠죠. 최대 4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가방이 1개 이런 건 안 됩니다. 가방이 4개도 되고 가방이 3개도 됩니다만 가방이 2개부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가방도 서로 구분하지 않는데요. 가방을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말은 실제로 가방에 넣는단 말이에요? 안 넣는단 말이에요? 안 넣는단 말하고 같습니다. 가방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축구공만 이렇게 띄워놓고 가방에 넣은 거야.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차이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방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건 가방에 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방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10개의 축구공을 6묶음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가방을 6개를 사용했다는 건 최소 1개씩은 다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방 6개에다 하나씩 다 넣어요. 남은 축구공 몇 개예요? 남은 축구공 몇 개야? 4개밖에 안 되죠. 이 4개를 쪼개는 건데 이 4개를 쪼갤 때 나머지 4개를 6개의 가방 중에 하나에 넣을 수 있냐? 못 넣어요. 최대 4개라면. 그러니까 3개, 1개 가능합니다. 2개, 2개 가능하죠. 그 다음에 2개, 1개, 1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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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가능합니다. 이렇게 4가지. 그러니까 이 최대 4개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가방이 5개면 5개를 다 넣었어요. 마찬가지 5개 몰빵 안 됩니다. 4개, 1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씩 다 깔려있으니까 최대 3개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겁니다. 최대 3개다. 그러면 3 더하기 2.
두 개를 쪼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세 개를 쪼개는 거 3 더하기 1 더하기 1 되고요. 2 더하기 2 더하기 1 되고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럼 네 개를 쪼개는 거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고 선생님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되네. 그죠? 네. 가방 5개니까. 그죠? 몇 개예요? 5가지? 이해되시죠? 가방 4개 하나씩 다 넣으면 몇 개 남았어요? 6개 남았죠? 3 더하기 3 됩니다. 2개짜리 이게 유일합니다. 3 더하기 2 더하기 1 되고요. 2 더하기 2 더하기 2 됩니다. 3개짜리 분할 끝났고 3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됩니다.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돼요. 더 이상 쪼갤 수 없습니다. 왜냐면 가방이 4개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5가지. 그죠? 가방이 3개면 7개 남았죠? 얘는 7개 남았으니까 3 더하기 3 더하기 1 이거랑 3 더하기 2 더하기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2가지입니다. 이거 다 더하면 16가지가 되는 거고요. 이거 서로 같은 가방에만, 그러니까 서로 같은 공이어야만 됩니다. 다른 공이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하다. 왜냐면 이 공의 묶음이 어떤 공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496번. 8개의 꼭지점 중에 서로 다른 3점을 택하여 그 3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드는데 이것도 쌤에서 본 것 같은데 비슷한 거 평면도형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원에 대접하는 뭐 육각형 이런 거 가지고 했던 것 같고 정면체 한 모서리만을 공유하는 삼각형의 개수 A는 어떻게 세는 게 좋을까? 모서리를 기준으로 세면 좋지. 자 봐봐 얘를 공유할 거라고 해봐. 그럼 삼각형은 나머지 하나의 점만 찾으면 되잖아. 근데 이런 점을 찍을 수가 없어. 왜냐면 이러면 모서리 몇 개를 공유하기 때문에 2개를 공유하기 때문에 아 그럼 B는 안 되고 C도 안 돼요. AD를 기준으로 삼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연히 E와 F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게 E와 H, F와 G 이것만 가능하죠. 그래서 한 모서리당 2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모서리 몇 개니? 12개 아니야? 24예요. 기준을 잘 잡으시면 돼요. 두 모서리를 공유한다. 두 모서리를 공유하면 모서리를 기준 잡지 말고 두 모서리 사이에 끼어있는 꼭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꼭지점을 기준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아영아, 괜찮은 거니? 그러면 얘랑 얘를 선택하면 삼각형이 이렇게 확정이잖아요. 마찬가지 얘랑 얘를 선택해도 삼각형이 이렇게 확정인가요? 맞지 않냐? 마찬가지 얘랑 얘를 선택해도 삼각형이 확정이죠. 그러니까 꼭지점 하나당 3개씩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3 곱하기 꼭지점 몇 개? 8개요. 24개네요. 그 다음에 어느 모서리도 공유하지 않는다. 어느 모서리도 공유하지 않는 삼각형은 대표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런 걸 얘기하거든. 맞잖아. 근데 이것도 나 꼭지점 기준으로 했거든. 얘에서 받아봤을 때 이거 하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면체를 센 거야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이 사면체 하나씩만 세면 되거든요. 8개밖에 없어요. C는 8이다. 이건 꼭 저처럼 해야 되는 건 아닌데 편하죠 나도. 그냥 사면체를 세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답은 96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 친구들? 이해됐죠? 네. 97번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를 하나씩 번호로 부여받은 10명의 학생이 번호 순서대로 시계 방향으로 원형의 탁자에 둘러앉아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게임을 하려고 한다. 번호가 1인 학생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한 명씩 1부터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자연수를 하나 말한다. 숫자 3 또는 6을 포함하는 자연수를 말하지 않는다. 그냥 1부터 순서대로 말한다는 얘기예요. 1, 2, 3, 4 이렇게 가는데 숫자 3 또는 6을 포함하는 자연수는 말해서는 안 된다. 걔는 스킵해라. 그럼 1, 2, 4, 5, 7, 8, 9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야. 네,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21을 말하면 23이 3을 포함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어서 24를 말해야 되고
599를 말하면 그 다음 600이니까 600은 6이 들어있어서 말할 수 없어서 700을 말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2000을 말한 학생의 번호는 이렇게 문제를 물어봤지만 실제 뜻은 뭐예요? 3 또는 6을 3과 6을 모두 포함하지 않는 200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2000 이하니까 맨 앞에 2000은 세도 되잖아. 0, 2000은 나중에 해봅시다. 특이하잖아요. 2000 나중에 세고 한 플러스 하나 세고 그냥. 왜냐면 0으로 시작하면 0999도 되고 1로 시작해도 1999도 되는데 2로 시작하는 순간 20000밖에 안 되니까 2를 포함시켜줄 이유가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네 자릿수를 세는데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인 거예요. 0 아니면 1밖에 못 온다고 본 거야. 0, 1은 3, 6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나 여기 오는 것들은 0부터 원래 9까지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3하고 6을 제외해버리면 888이에요. 저는 지금 네 자릿수를 세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연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점은 뭐냐면 15라는 숫자를 보면 얘가 002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상관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모든 수는 눈에 보이는 수를 제외한 모든 자리는 0으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생각이 없으면 한 자릿수, 두 자릿수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고 우리가 쓴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자리는 전부 다 뭐로 채워져 있다? 0으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0000은 빼야 돼요. 그죠? 예. 이걸 계산하시면 1023개가 나와요. 이 1999까지만 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2000은 1024번째예요. 10명의 학생이 있잖아요.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4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학생이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였냐면 3과 6을 모두 포함하지 않는 자연수 200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물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4, 9, 8은 이 부등식을 만족해야 되는데 어차피 0이 되는 순간 망하거든요. 0은 안 돼요. 그러니까 항등이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항등이 불가능하다는 건 F1은 3 아니면 5 아니면 9 아니면 7을 취할 거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F9는 7 아니면 5 아니면 3 아니면 1을 취할 거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음수예요. 신경 써야 될 대상이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호는 여기에 부호만 확인하면 되고 요 세 개의 곱이 네거티브다. 이거만 보면 되죠. 그죠? 그럼 이게 음이 되는 경우는 음이면 되겠네요. 맞니? 이게 3, 5, 7 이게 좀 달라가지고 일단 써볼게. 곱하기 3 하면 안 돼요. 양 이거 세 번째 양 그리고 네 번째 음이에요. 곱하기 3이 안 되는 이유가 세 보시면 달라요. 자, 첫 번째 케이스 음이 다르겠지. 왜냐면 F3이 3보다 커야 된다 이런 관점이니까. 그러면 F3이 3보다 크니까 5, 7, 9 세 가지가 가능하죠. F5가 5보다 크려면 7, 9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지? 근데 F7은 7보다 작아야 돼요. 1, 3, 5 세 가지가 가능해요. 18개죠? 유정? 그럼 안 돼요. 자, F3이 3보다 커요. 몇 가지 가능해요? 세 가지 가능해요. F5가 5보다 작아요. 두 가지 가능하죠. F7이 7보다 커요. 한 가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곱하기 3 때리면 망하는 거죠. 다 되잖아요. 지금 경우의 수가. 그 다음에 F3이 3보다 작아요. 한 가지예요. F5가 5보다 커요. 두 가지고 F7이 7보다 커요.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F3이 3보다 작으면 한 가지, F5가 5보다 작으면 두 가지, F7이 7보다 작으면 세 가지입니다. 6가지. 그래서 이거 다 더하시면 몇 개냐면 32개거든요. 맞니? 그럼 32에다가 뭐 해야 되냐면 얘는 아직 선택 안 했어. 그러니까 양수가 되는 건 확실한데 3, 5, 7, 9 중에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F9도 1, 3, 5, 7 중에 선택해야 되니까 4의 제곱이 필요해요. 4 곱하기 4니까.
그럼 결국은 2가 몇 개예요? 9개입니다. 그래서 답은 51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F1과 F9의 부호만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지 함수값이 결정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별을 하나만 포함하는 직사각형의 개수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별과 이 별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A, B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구분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만 포함하는 직사각형의 개수라고 하면, 우리 오늘 집합 시간 봤잖아. 이걸 집합 중에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대칭차 집합! 그래요. 대칭차 집합. 하나만 포함하니까. 그래서 A를 포함한 직사각형 아까 셌죠? 이거 2개 중에 하나 고르고, 이거 4개 중에 하나 고르고, 이런 식으로 세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2C1 곱하기 4C1 곱하기 4C1 곱하기 2C1 하시면 얘가 누구를 포함하는 직사각형의 개수냐면 A를 포함하는 직사각형의 개수입니다. 이해하시죠? 아니 이거 2개 중에 하나 고르고 이거 4개 중에 하나 고르고 이거 4개 중에 하나 고르고 이거 2개 중에 하나 고른다 이런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B를 포함한 걸 세보면 3C1, 3C1, 2C1, 4C1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지금 뭐냐면 B를 포함하는 직사각형의 개수입니다. 이때 둘 다 포함하는 거는 2C1, 3C1, 그리고 2C1, 2C1인데 주의! 곱하기 2 하셔야 돼요. 대칭 차집합 구하는 거니까 교집합 2번 빼야 돼요. 한 번 빼면 안 돼요. 우리 지금 합집합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하나만을 생각했는데 밑에 또 세다 보면 하던 가락이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한 번 뺐는데 이러고 마무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2번 빼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64 더하기 72 마이너스 48. 그러니까 제가 보면 학생들이 소위 실수라는 걸 왜 하냐면 문제 풀다가 보니 이제 다 풀었다 싶으면 갑자기 두뇌의 스위치가 꺼집니다. 그러면 안 돼요. 답을 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다 생각보다. 알겠죠? 네. 500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 자연수 ABC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요. 가는 일단 그렇다 치고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잖아요. 그런데 요게 0, 1, 2예요. 그럼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를, 그러니까 이 1이 하필이면 0과 2의 평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B는 A와 C의 평균이 아니다. 왜냐면 직선의 특징이 뭐냐면 독립변수의 평균의 위치에 정수변수 평균이 등장하거든요. 물론 기울기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기울기도 돼요. 예. 그래서 2B는 A 더하기 C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직선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일종의 아니다. 예. 일종의 부정방정식을 푸는 건데 부정방식 풀 때 항상 어떻게 풀죠? 자연수 순서상이니까 노가다로 풀죠. 노가다를 뛸 때는 항상 뭘 기준으로? 개수가 큰 것을 기준으로. C의 개수가 5로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서 C가 1일 때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A가 1일 때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졸라 노가다를 많이 뛰어야 돼요. 근데 C 1부터 하면 5씩 삭제되잖아. 2 하면 10씩 삭제되고 이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 A 더하기 3B 15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요 안에서 또 뭐 하면 돼? B가 1일 때. 그죠? 예. 그러면 A는 실제로 7부터 12까지 가능하죠? 6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B가 2다. 그럼 A는 얼마부터? 4부터 9까지 또 6개죠. 세 번째 B가 3이다. A는 1부터 6까지 인데 B가 3이면 C가 1이기 때문에 A가 5일 수 없습니다. 저거 보면서 하셔야 돼요. 5개입니다. B가 4면 A는 1부터 3까지예요. 이건 3개 다 쓰셔도 되죠. 이거 계속 보면서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가면 갈수록 쉬워요. 왜냐면 C가 많은 숫자를 걷어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5부터 10까지고요. B가 1이면 A는 2부터 7까지 6개예요. B가 2이면 A는 1부터 4까지인데 이때 A 더하기 C가 4이기 때문에 아니 맞죠? B가 2니까 4면 안되니까 A가 2면 안됩니다. 네. 그래서 얘는 3개예요. B가 3이면 A는 1이에요. 조건이 위배되지 않고요. 한 개 써도 되겠네. 세 번째 C가 3이다. 그럼 0 A 더하기 3B 5 이럴 거라서 B가 1이면 A는 1, 2고 조건은 위배되지 않으니까 두 개를 세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 개수만 다 더하시면 되거든요. 네, 다 더하시면 32개가 답으로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거 끝내고 싶은데 안 되겠네요. 네. 이거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내일 명제 시험 볼 건데 공부 좀 해오지? 제가 명제할 때 뭘 강조했어요? 제가 명제에서 뭘 강조했죠? 명제는 사실 뭐 특별히 강조한 게 없고 절대부등식에서 코시슈발체 부등식에 대해서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했죠. 그럼 시험 문제는 코시슈발체 부등식 문제가 많지 않을까?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할게. 알겠죠? 마치겠습니다.